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덥죠? 근데 더운데 이제 또 조끼까지 입어가지고, 네, 더 더우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조끼를 또 어느 분께서 또 이렇게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또 단체로, 입게 됐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그 코로나 백신 특별법을 제정하라. 근데 지금 특별법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별법을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냐,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진상 규명입니다. 네. 진상이 규명이 되면 피해 보상은 당연한 수순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네. 여러 번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세월호나 이태원은 사고잖아요. 네. 그냥 우연하고도 급격하게 이렇게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축제에 가서 뭐 무대가 무너졌다 이러면 그 무대를 설치한 뭐 곳에서 보험을 든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축제에 가서 그냥 질서를 지키지 제 생각입니다. 이거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깔려서 이렇게 압사당해서 사망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세월호도 가다가 배가 침몰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침몰한 원인을 두고 뭐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희생되신 분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하거나 보상을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것이고, 백신은 이미 감염병 예방법에 피해 보상 근거가 다 있습니다. 만약에 그 피해 보상 근거가 없으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백신으로 사망했다고 인과성을 인정한 24명이에요. 그 24명은 이미 피해 보상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증, 경증 이분들도 피해 보상 지금 다 받고 계시잖아요. 이미 피해 보상을 받고 계시죠. 이 자리에도 이미 그 인과성 인정 받아가지고 피해 보상 받으신 분 계세요. 이미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데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 규정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주고, 그럼 특별법에서 또 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왜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백신을 들여와서 그 들여오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식약처가 허가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거를 또 질병청이 국민들에게 접종을 하면서 국민들이 접종을 잘 안 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요. 그래도 안 하니까 백신 패스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과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책임지게 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국가가 잘못을 했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잘못이 없으면 책임질 일 없는 거죠. 그거를 밝히자는 게 저희가 하는 그 특별법의 취지입니다. 문제는요, 제가 요즘에 그 의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제도 제가 제주도에서 이영미 원장님 만나 뵙고 왔거든요. 이 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족력 들어보셨잖아요. 질병은 유전이 된다 그래요. 부모가 암이면 자녀가 암일 확률이 높다. 물론 그 자라나는 이제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비슷해서일 수도 있지만 유전적인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왜 몸에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유전이 돼요. 근데 왜 항체, 부모가 다 우리 태어나서 백신 정말 수십 방 맞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6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그
독감 백신까지 맞으셨으면 100번 넘게 맞으셨어요. 네. 그렇게 많이 맞았고 엄마 아빠가 다 항체가 있는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질병은 유전이 되는데 유독 항체는 또 유전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이 유전이 되면 부모가 가진 좋은 거, IgG, 항체가 유전이 되는 게 상식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 질병청에다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질병청에다가 부모의 항체가 자녀에게 유전되는지, 만약에 그게 유전이 되면 왜 우리 아이들은 필요한 항체가 다 있을 텐데 태어나자마자 백신을 그렇게 만 12세까지 18개입니다. 18종류의 백신을 국가 필수 백신을 지정해가지고 1차부터 5차까지 맞아요. 정상적으로 맞으면 35번 정도 맞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 결국은 질병청은 답변을 회피를 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으로 보내요.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정보 부존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건복지부에 물어봤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랍니다.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대답할 의미가 없다, 안 하겠다. 의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의심조차 안 했거든요. 딸내미가 만약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 있었다면 전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질병청에다가 질문하고 식약처 마찬가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이런 데다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의사들도 생각보다 많이 모른다. 저는 그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디 아프면 다 병원 가시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이렇다 하면 그냥 그런 줄 알잖아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다음 달 7일이면 2년입니다. 딸내미 보낸 지 2년인데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왜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주 상식적이고 간단한 것조차 의문을 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 어리석음의 대가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거를 겪어야 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정말 저는 제가 이제 저희도 오늘 변호사 상담을 합니다. 저희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도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하겠다. 근데 그 반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해왔어요. 논문도 번역 많이 했고 의사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고 그동안 다른 분들이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그런 소송 판결문 다 입수해가지고 다 읽어보고 솔직히 변호사분들보다는 제가 훨씬 나을 겁니다. 만나봐도 변호사들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백신이 뭐 문제가 있다 없다조차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저는 부정선거 쪽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분들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다 유료입니다. 무료 아닙니다. 저희가 어느 독지가 분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후원금으로 소송비를 충당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성공보수를 일부러 많이, 저는 이 변호사들은 결국은 이 돈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돈 받자고 소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성공보수 100% 다 줘도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길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다. 이게 바로잡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최근에 무슨 백신이죠? 백신으로 6살짜리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상 반응 신고가 전국에서 29건이 올라왔거든요. 29건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병청은 다음 주에 바로 발표를 합니다. 전문위원회,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냥 그 이제 대상포진 발생 빈도를 보니까 아 이거는 백신하고 상관이 없어.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백신에 어떤 성분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없고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의학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몇 명이 이 백신을 접종을 했고 대상포진이 몇 건이 신고가 됐다. 그러니까 이 뭐 180만 명이 뭐 이렇게 접종을 했는데 뭐 29명 정도 신고한 거 아 이거는 뭐 예방 접종하고 관계없어 이런 식입니다. 지금 저희도 우리 딸내미도 이제 두 번째 이의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최근에 그 5월 뭐 말일쯤에 질병청에 접수가 됐다. 근데 얘들이 인과성이 없다는 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단순합니다. 아 이거 그냥 자가 면역 뇌염, 뇌전증은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 왜 연관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에 한 줄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질병청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겁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2,766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질병청은 항상 그 앞에 쓰는 말이 있어요. 이분들이 모두가 다 인과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 당연합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묻죠. 그러면 인과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질병청은 1번, 2번, 3번, 4-1, 4-2, 5 이렇게 6가지로 나눠요. 근데 3번이 뭐냐면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으면 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1%도 확률이 있으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병청에다가 니네가 질병청이 이야기하는 가능성의 정의를 공개를 해라. 내가 아는 사전적 의미의 가능성은 100명 중에 1명만 인과성이 있어도 그거는 있는 거예요. 100인 거예요. 100. 1%가 아니고 그게 가능성이라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이게 인과성이야 하면 그거는 퍼센트로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능성이라는 건 자기들이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도 인과성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부작용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신문 보시면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가신 분들 지금 뭐 하루에 몇 건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십시오. 거기에 그 쓰러져서 사망한 원인이 나옵니까? 그 밑에 보면 항상 뭐 우울감 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살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에 아마 한 바퀴 돌아서 눈에 보이시는 분들 중에 90%는 백신 다 맞으셨을 겁니다. 저분들도 잠재적인 피해자라는 거죠. 근데 이미 지금 그 7월달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7월달 되면 3년이에요. 3년이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다른 분들 그분 3년이 지나신 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과성을 인정을 받기 위한 시효는 5년입니다. 벌써 5년 중에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5년이지만 질병청은 3번의 기회밖에 안 줍니다. 처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죠. 그리고 이의 신청을 2번을 할 수가 있어요. 3번이 끝나면 더 이상의 질병청에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거는 행정소송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기면 받아가라. 배째랍니다. 뇌출혈로 그 며칠 6일 만에 돌아가신 분하고 14일 만에 돌아가신 분이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셨어요. 근데 두 건 다 얘들이 질병청이 항소를 했다가 항소를 다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과성을 인정을 하고 피해 보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어. 일주일, 뭐 5일.
저희 유가족 중에서도 5일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뇌출혈로. 같은 질병으로 같은 시기에 백신을 맞고 같은 경과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당연히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나마 좀 깨어 있어가지고 억울하다. 아, 난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WHO 팬데믹 조약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팬데믹 조약이 비준이 안 됐잖아요. 1년이 연기가 됐다고 하지만 근데 최근에 또 IHR이라고 국제보건규정이 있어요. 그거를 변경을 했습니다. 팬데믹 조 일본에서 막 7만 명씩 이렇게 반대를 하고 우리도 뭐 하고 전 세계적으로 아 이거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공화당에서도 민주당 그 바이든 정부한테 팬데믹 조약 반대를 해라라고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냈고. 그러니까 아 이게 팬데믹 조약이 비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얘들이 국제 보건 규정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국제 보건 규정에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을 체포를 할 수가 있게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시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집회를 못 해요. 네. 이게 팬데믹 조약이 핵심이 아니다. 결국은 얘들이 비껴갔다. 얘들은요, 결국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올가매일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단편적인 이런 반대,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반대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네. 결국은 저 영국에서도 이 코로나 백신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뭐 의사들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식약처 직원, 질병청 직원들이 또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조직적으로 대항을 하죠. 그 오경석 선생님이 올린 글을 페이스북에 캡처를 해서 올려도 삭제가 되고 복사를 해서 올려도 삭제가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공유한 거 오늘 다 삭제가 됐어요. 우리가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 반대로 위에서 우리를 찍어 누르려 하는 힘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게 어느 순간 터지게 되면 뭐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지만 분명히 전국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팬데믹 조약이나 백신을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은 큰 충돌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충돌이 생기면 우리가 과연 이런 집회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결국은 유튜브 채널이 지난주에 또 삭제가 됐어요. 삭제되고 제가 또 이제 고소를 했고 이제 페이스북도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페이스북도 최근에 계속 제 글이 삭제가 되고 정지가 되고 있거든요. 트위터도 영구 제명됐고 이제 남은 거는 럼블하고 네이버 TV 2개 남았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는 또 유가족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만난 분들은 조금 몸을 좀 사리고 그 음지에서 좀 활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주시지만 저희 뭐 유가족들은 뭐 내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정주행입니다. 직진만 할 거고 계속해서 뭐 잡혀가더라도 계속해서 저희는 집회를 열 생각입니다. 하여튼 점점 더워지고 이제 한두 달 정도 또 땀도 많이 흘리고 고생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